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파워토익 800 플러스 단기 완성 박혜원 강사입니다. 이 영상에서 제가 먼저 소개하고 싶은 게 제가 굉장히 핫하고 되게 새로운 인강이 이렇게 이미지 소비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걸 찍는 박혜원이지만 굉장히 강력한 새로운 인강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말씀을 드리면서 동시에 박혜원이 지금까지 찍은 영상과 강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박혜원 거를 들으려고 할 때 뭘 들어야 돼? 이거의 선택 부분에 너무 헷갈리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박혜원 강의 중에서도 어떤 게 가장 요즘 핫하고 좀 YBM 인강에서 여러분이 고를 수 있는 선택 상품으로는 어떤 게 가장 좋은지를 직접 본인이 제안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일단 박혜원이라는 강사는 보시다시피 전데 저는 종로 YBM에서 파워토익이라는 수업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YBM 인강에서도 소속되어 있는 강사예요. 제가 지금 하는 강의는 전국의 YBM에서 가장 많은 수강생을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가장 많은 수강생들이 현장 강의와 불나방이라고 하는 라이브 인강도 듣지만 사실 제 많은 수강생들 중에 제가 보이지 않는 곳곳에 있는 많은 수험자분들도 박혜원의 YBM 인강을 많이 봐주시기도 해요. 그리고 박혜원 강사의 수업 스타일은 솔직히 말하면 현강에서는 독거미 같아요. 제가 이 말을 지금 얘기하기에 좀 민망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너무 다른 자아예요. 그래서 같은 강사냐고 학생들이 물어볼 정도로 너무 배신감에 막 치밀던 정도로 진짜 되게 강해요. 비속어도 막 쓰고 반말도 하고 장난 아니에요. 근데 그만큼 제가 학생들을 잡아줄 수가 있고 공부를 안 하면 제가 더 본보기가 돼서 열심히 하면서 하루를 체력을 갈아가면서라도 끌고 갈 수 있는 게 현강이라면 제가 원격으로 랜선의 제자들을 만나게 되면서 강의를 해드리고 바쁜 사람 혹은 너무 거리가 먼 사람, 좀 더 저렴한 가격에 합리적인 상품으로 공부의 길라잡이를 잡고 싶고 굳이 학원까지 가서 비싼 돈 내고 하기엔 시간과 열정과 모든 부분에서 내가 좀 힘겨운 사람, 그런 분들은 때로는 내가 이게 토익 공부하고 있는 게 맞아? 뭐야 지금 내가 하는 공부가? 좀 더 누가 딱 맞춰줬으면 좋겠고 내가 혼자 문제집을 풀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고 뭔가 제대로 된 공부 방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난 알아서 그 방식을 누가 잘 제시해주면 그걸 따라갈 수 있다. 이런 분들한테는 사실 인강이 특화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강도 학생들을 많이 배출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찍은 강의 중에 제가 가장 최근에 박혜원 모습이라고 자부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제일 최근에 찍고 있는 강의예요. 800 플러스 단기 완성 30강으로 구성된 책이 강의로 해서, 그러니까 시중의 문제집이 아니고요. 박혜원의 감성의 제작 문제가 많이 들어가서 한 움큼, 그리고 YBM의 저작물 문제가 한 움큼, 이걸 막 버무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중에 좋은 문제집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문제는 진짜 낚시고 함정이고 나 이런 게 토익에서 봤는데 이게 좀 더 진화된 버전이고 이런 걸 막 버무렸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 강의에서 할 수 있는 거 그대로 자체가 아니더라도 제 감정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가 강의하는 그 점수대 레인지가 많은 분들이 박혜원을 약간 실전 전문 강사라고 생각하세요. 실제로 실전 전문 강사로 알려져 있기도 해요. 왜냐면 제가 하는 방식은 오늘 관계대명사 해볼게요. 오늘 투부정사 해볼게요. 제가 그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유닛 1의 명사 해볼게요. 되게 싫어해요, 제가. 명사를 박사학위를 따면 뭐하나요? 명사 품사 문제 한두 개밖에 안 나오는데 토익은 200문제입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꼼꼼히 문법의 박사가 되는 과정을 걷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냥 단타에 빠르게 점수가 애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 수험생이. 그리고 단타에 빠르게 점수가 나오려면 시잘데기 없는 문법 용어에 학생이 피폐해지는 꼴은 못 보겠고요. 저 자체가 관계대명사, 명사절 접속사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자부하는 게 제가 하는 강의가 오히려 강사 자체가 문법의 고루한 용어를 굉장히 극강으로 싫어하고 그거의 이해도가 딸리는 강사이기 때문에 더 현실적이고 자연적인 영어 구사할 수 있는 토익에 좀 더 맞춤형의 고기를 낚고 고기를 낚시를 할 수 있는 문제의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그 말하는 안정적인 스킬을 제시할 수가 있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강의가 그래서 실전반인 거지 너무 똑똑한 사람, 이미 900점이 넘는 사람만 들어 라는 게 제 메시지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강의는 어떻게 보면 딱딱한 정형화된 틀의 문법 문제보다는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들으시기에. 그래서 그런 식의 문법은 토익에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것만 빼는 거예요. 쓸데없이 하면서 피폐해지면 천만년 걸려. 그래서 문법에 토익에 나오는 것만 쇽쇽 뽑고요. 어휘는 외울수록 눈에 보이는데 요즘 어휘가 뭔지를 알려면 강사가 지가 외워야 됩니다. 그 어휘를 자기가 외우지 않고 매번 똑같은 거로 강의를 하거나 개선이 되지 않으면 정말 요즘에 나오는 트렌드를 알기가 힘들어요. 저는 매달 시험장에 가고요.
매번 시험 총평을 하고 주기적으로 만점을 굉장히 많이 제시하는 강사입니다. 스스로가요. 그래서 저는 100% 한국인이지만 미친듯이 단어를 외운 게 뭐가 있어요. 박혜원 하면 떠오르는 시그네처적인 조합 중에 콜로케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단어 2개인데요. 그냥 잘 어울려요. 이유는 없어요. 그냥 원어민들이 미친듯이 써요. 근데 그 미친듯이 쓰는 게 한쪽은 보여주고 한쪽은 빵꾸내서 시험에 나와요. 그거를 제가 굉장히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요. 그걸 제 인강에서 굉장히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이번 800 플러스 단기 완성 이 30강으로 구성된 이 강의, 제가 직접 개발한 문제에 YBM 저작물 문제가 합성된 이 강력한 강의에도 저의 콜로케이션 스타일과 굉장히 많은 어휘에 빠르게 문제를 푸는 단타의 능력과 그리고 한국인 100%가 왜 이렇게 만점이 많은지에 대한 정확한 기술을 제가 다 녹여드릴 거고요. 그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일단 박혜원 강의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박혜원 강의에서 박혜원 본인이 추천하는 걸 이 많은 강의 중에서 몇 개를 YBM 인강 상품으로 제가 추천을 드린다면은 제가 찍은 것 중에서 가장 문법의 감점과 실수가 많으신 분들을 위한 맞춤형 강의는 단기 공략 750 단기 공략 ETS 책이 있어요. 저 거기서 문법 설명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쓸데없는 용어 빼고요. 알아들을 수 있게 해요. 그리고 A씨도 공부 방법 제시했어요, 저. 그래서 문법 문제도 나 자꾸 틀린다. 나 자꾸 실수가 많아. 그리고 나 700점 넘어야 돼. 700, 750 넘어야 되는데 지금 구려. 이럴 때 ETS 단기 공략 750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게 제가 지금 이제 1강 수업도 계속 보여드리고 일부가 노출되지만 유료 상품으로서 제가 자부하는 최신의 박혜원의 감정이 한아름 들어간 800 플러스 단기 완성. 이 단기 완성은요. 어휘, 콜로케이션, 그 다음에 관용 표현이나 적절한 표현을 쓸 수 있는 거, Part 6의 기교와 Part 7의 paraphrasing, 심도 높은 어휘는 물론이고 박혜원의 시그니처 파트인 Part 5가 되게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짜증나는 문제만 다 넣어놨어요. 다 섞어놨고요. 저는 이 800 플러스 단기 완성 강좌를 왜 이렇게 강력 추천하는 거냐면 단순히 제가 지금 찍어서가 아니고요. 아예 숙제 파일이 나가요. 숙제 파일이 제공이 됩니다. 제가 인강에서 좀 아쉬운 게 제가 숙제를 줄 수가 없잖아요. 인강은 인터넷 강의 녹화된 걸 딱 보시고 혼자 공부하시는 거거나 문제집을 따로 푸시는 건데 이 800 플러스 단기 완성 강좌는 매일매일 그날 인강이 한 강씩 순차 오픈될 때 여러분들이 클래스룸에서 내가 오늘 1강을 들었어. 그러면 1강에 해당하는 박혜원이 만든 숙제도 다운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태해짐을 막을 수 있고 어느 정도 계속 훈련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 중에 하나. 숙제도 하고 싶어 나는 추가 파일도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내가 800에서 850은 빨리 넘겨야겠어. 이분한테 딱입니다. 그 강의가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800 플러스 단기 완성 30강으로 AC, RC 반반씩 구성된 그거예요. 숙제 파일이 필요하면 이런 강의가 숙제 파일이 제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박혜원이 고득점을 많이 배출을 했으면 고득점 배출한 사람들한테 기출의 감성으로 방대하게 문제를 풀면서 온갖 문제 푸는 걸 진짜 갖가지를. 근데 기출이 실제 시험에 어떤 트렌드를 보여주니까 그걸 그대로 반영한 게 기출 문제집이 있어요. ETS에. 제일 먼저 제가 제일 최근에 마지막으로 찍었던 게 ETS 천재 기출 문제집 3탄 완벽 분석. 그거 그 다음에 2탄, 1탄이에요. 근데 1, 2, 3탄이 이어지지 않고요. 1, 2, 3탄이 기본적으로 다 더 언제 찍었냐는 그 횟수의 느낌이나 그 출간된 시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ETS 1탄이 제일 오래됐고요. ETS 2탄이 그 다음에 출간됐고요. ETS 3탄이 최근에 나왔다? 근데 이게 1탄을 풀어야만 2탄으로 넘어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다 개별적인 개념이에요. 그리고 제가 ETS 1탄을 찍었을 때도 그렇게 엄청나게 한참 전은 아니다 라는 걸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3탄을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3탄과 2탄을 많이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그게 조금 더 최신 토익에 나왔던 판권의 문제를 산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진짜 박혜원은 왜 이딴 문제를 만들었어? 라고 하는 걸 잔뜩 풀면서 실력이 생각보다 많이 좋아지는 900점대가 나오지 않아서 조금 한숨 겹대던지 이미 완성은 돼 있는 것 같은데도 바로 앞에 900점대 점수가 코앞에 문턱에서 좌절이 되거나 아니면 그 이상의 990 만점까지도 도약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박혜원의 실전 감각을 최대한 많이 담은 또 이 강의 중에 하나가 900 플러스 시간 단축의 끝 900점 완성이 있어요. 걔도 제가 지금 오픈한 이번 강의인 800 플러스 단기 완성처럼 숙제 파일이 제공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숙제 파일이 제공되는 파일은 요거 강의는 2개. 800 플러스 단기 완성, 시간 단축의 끝 900 플러스. 그리고 기출문제의 감성을 하나는 먹겠다. 기출문제는 곧 바로미터다. 그러면 ETS 천재, 제가 제일 추천하는 걸 일단 3탄, 그 다음에 2탄 순서로 추천드리고 1탄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완전 초고득점을 원한다. 그러면 900 플러스 시간 단축의 끝, 900 플러스 시간 단축의 끝, 그거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모든 점수대에 제가 다 도움될 수 있게끔 추천하는 강좌는 가격대도 저렴하고
제가 직접 제작한 어휘가 들어가 있는 책으로요. 작년에 2021년에 그러니까 되게 핫한 책이 얼마 안 됐어요. 2021년에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 그날 오픈된 제 ETS는 아니고요. YBM 출판 박혜원 파워보카라는 분홍색 책이 있어요. 콜로케이션 연어를요 미친 듯이 넣었어요 진짜. 그리고 제 학생들도 거의 필독 도서를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 책에 대한 인강도 YBM 인강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박혜원 파워보카에 대한 인강을 보시면 그 인강 자체에서 제가 책에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고급적인 다른 어휘의 패러프레이징이나 표현 같은 거, 좀 더 빈출되는 다른 또 원어민들이 쓸 수 있는 표현들, 그런 것도 되게 빵빵하게 챙겨서 거기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박혜원 파워보카 강의도 여러분들한테 곁들이시면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좋은 어휘 책이자 어휘 강의입니다. 이번 800 플러스 단기 완성 강의는 여러분들이 심심하거나 혼동되지 않게끔 1강은 RC, 2강은 LC 균형을 맞췄어요. 한 번에 RC 15강하고 LC 15강 하면 너무 퇴화되잖아요. 그래서 균형에 맞췄고요. 요즘 RC 점수만 따로 내고 LC 점수만 따로 내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죠? 어차피 총점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균형에 제가 맞춰서 알아서 배치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 30강을 완강하고 나면 일단 시험 갈 준비는 마무리 시키겠다는 거예요. 중간중간 숙제를 잘 해주시는 건 본인의 몫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제 모든 유료 강의들의 특징은 제 학생임을 인증하는 수단을 박혜원 파워토익 네이버 카페를 이용해서 인증을 올리시면은 필기본을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강의를 해당 강의에 대한 필기본을 다운받을 수가 있다 보니까 800 플러스 단기 완성도 언제 필기하고 있어요. 제가 올린 팁을 일일이 다 다운받으면 돼요. 근데 거기에 비번 락이 걸릴 거고요. 그래서 이 비번 걸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이런지에 대한 경로가 카페를 가입하시면 인강 수강생 등록을 하고 나면 카페에서 보여져요. 그래서 그때 보시고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 모든 인강 수강생들한테 제가 또 제공하는 게 유료 인강 수강생들한테 한해서 저작물이다 보니까 박혜원이 직접 만든 기출자료, 특별자료, 관용어구 표현, 온갖 표현, 갖가지 표현 되게 좋은 추가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추가 자료들이 되게 방대하고요. 그걸 박혜원 유료 인강 수강생들 이번 800 플러스 단기 완성 책 포함, 이 과정 포함 수강생들이 그 자료도 다운받으실 수가 있게끔 세팅이 되어 있어요. 이제 1강서부터 일부 강의는 샘플 노출되겠지만 전체는 다 구경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일부는 여러분이 보실 수 있게끔 어디 다른 플랫폼에 올라갈 수 있고요. 확실한 거는 800 플러스 단기 완성 강의는 800점을 꼭 빨리 뚫고 싶으신 분들, 근데 900점도 전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제 시간 단축의 끝 900 완성 강의보다는 조금 더 쉬운 용어와 문법의 설명을 저는 필요한 건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영포자야 라고 해서 배우고 있는 그 문법과 이런 어휘들의 향연이 오히려 제가 가르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걸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법 설명을 안 하는 강사가 아니고요. 필요 없는 건 빼버리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에서 시간 단축에 쇼컷을 가려면 990 만점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가장 많은 수험생을, 수강자를 배출한 사람이 어떤 문제의 시각을 푸는지 구경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800 플러스 단기 완성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800점을 목표로 하시더라도 990까지도 졸업이 가능할 수 있게끔 굉장히 좋은 커리큘럼과 전 파트를 골고루 섞었고 그때그때 외워야 될 어휘도 다 제가 섹션에 넣고 있고 정말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저를 현강이나 어떤 라이브 인강으로 보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조금 더 무섭지 않고 완화된 박혜원, 호불호는 있겠으나 그렇지만 조금 더 완화됐지만 박혜원의 현장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인강으로는 이번 800 플러스 단기 완성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한 번에 빠르게 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서부터 1강서부터 제가 직접 가르쳐드리는 첫 번째 강의서부터 열심히 공부하셔서 숙제 그대로 하시고 고득점의 길로 바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RC 1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토익 800 플러스 단기 완성. 단기 완성이라는 말은 본인 하기 나름입니다. 저는 단기가 되게끔 강의할 거고 그걸 얼마나 쪽쪽 우리가 빨아들이면서 흡수하고 의심은 저 멀리 치우고 제대로 쫓아가는지에 따라서 제가 여러분 점수를 원격으로 랜선으로도 그 악명 높은 박혜원이 현장에서 직접 티칭하고 관리하지 못하는 상황일지라도 본인이 열심히만 하시면 나올 수 있을 만한 커리큘럼입니다. 그런데 800을 저는 목표로 한 건 아니고요. 사실 몇 점으로 시작했든 900도 넘겨버려라 라는 포부를 담고 이 강의를 촬영하는 겁니다.
여기 800 플러스 단기 완성에 등장하는 문제들은 박혜원이 직접 개발했던 기존 문제, YBM의 저작권 문제들이 같이 들어간 아주 풍성한 좋은 자료이고 800 플러스 단기 완성에 등장하는 것들은 단순한 숙제 파일과 어휘 파일 중에 한쪽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총망라하게 균형을 해서 이 강의를 결제해서 보시는 우리 유료 수강생분들은 숙제 파일도 매번 들어가고 강의 파일도 매번 들어가고 약간 이런 겁니다. 하나만 하면 재미없다. 그래서 RC 하루, AC 하루, 또 RC 하루, AC 하루 막 이렇게 할 거다. 오늘은 첫 번째 강으로 RC, Part 5에 대해서 몇 문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내용, 박혜원이 전수하는 Part 5 핵심 전략. 핵심이 아니고요. 필수예요. Part 5는 101에서 130번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AC로 귀에 피로도가 미친 듯이 쌓인 후 이미 맨정신이 아닐 때 만나게 되는 파국의 첫 번째 RC 파트입니다. 그런데 100문제 중에서 30문제인 Part 5가 사람을 잡을 정도로 짜증나게 해먹으니까 Part 5 때 이미 뇌를 다 써놓고서 Part 6, 7 때 점점 더 길어지는 영어 지문을 만나려니까 여기 절로 나옵니다. 시간 안에 풀어제껴야 되는 토익 시험에서 Part 5의 영어를 다 갖다 쓰시면 Part 6랑 7은 제정신에 풀 수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요, 8, 7 독해짐이 느려서요. 8, 7 독해짐은 한 번에 몇 번 재고 풀어요? 의미 없어요. 저도 느리거든요. 8, 7은. 저 진짜 더럽게 느려요. 저는 8, 7 약간 주무시는 것 같아요. 눈 뜨고. 저는 너무 느려요. 정성스럽게, 아련하게, 그윽하게, 구리게 한 줄씩 달고 앉았어. 한국인이어가지고요. 그렇게 빨리 읽지 못해요. 제가 Part 5에 대해서 이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한테 빈축을 사고 욕먹을까봐 거짓말을 할 수는 없으니 실제로 제가 Part 5를 푸는 속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꼴에 한국인의 피가 엄청나게 흐르고 있는 저는 Part 5를 평균적으로 2분 정도에 풀 수 있습니다. 제가 2분 정도에 푼다고 했을 때 약을 팔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저는 거짓말을 다른 어느 파트에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인이에요. 5만 열나 빨라요. 미친 듯이 풉니다. 저 진짜. 제가 6, 7에 노안이 오는 걸 스스로 알고 있는 강박과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인간은 Part 5를 빨리 안 풀면 승산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저 곱하기 3으로 계산하겠습니다. 6분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지켜야 되는 강박의 시간은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빨랐으면 좋겠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근데 이 정도 들어가면 꽤나 굉장히 빨리 푸는 사람이다 라는 평균 값이지 무조건 6분 안에 안 들어가면 난 사경을 헤맨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800점을 넘으시려는 게 목표잖아요. 900이나 990이 아니라. 그럼 800점을 넘을 거면은 이거보다 조금 더 늦게 푼다고 해서 뭐 큰일 날 거 아니에요. 근데 꿈은 크게 가지랬다고.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는 적어도 Part 5에서는 해석을 하시는 걸 별로 제가 좋아하지 않아서요. 해석이 뭐냐면요. 이렇게 문장이 하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문장을 갖다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호서부터 난리를 쳐. 간접적, 직접절, 수식절, 삽입절. 입에서 문법이 막 책이 나오지. 그리고 이 용어 제가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가 해석을 못하진 않는데요. 되게 잘하지도 않아서요. 저는 회사에서 계약서 영작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강사하기 전에. 근데 저 사전 끼지 않으면 뭣도 아니었고요. 뺏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저. 우리나라 말만 머릿속에 박혀있는 제가 어떻게 남의 나라 말을 미친 듯이 자연스럽게 읽겠어요. 직독직해라고 하는 어휘의 의미는 해설지나 사전을 1도 참조 없이도 단어의 직접적인 뜻을 그대로 넣어서 독해를 와전하지 않고 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단어를 엄청 많이 외워야 되고요. 해석을 진짜 잘해야만 직독직해가 술술 읽어지는 거지 직독직해가 엄청나게 잘 되시는 분이 누굴 가리키셔야지 강의를 들을 리가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양심으로 제가 봤을 땐 강사분이든 학생이든 해설지 없이 완벽하게 읽지 못하면 그건 직독직해가 전혀 아닙니다. 남의 나라 말은 이해로 갈 수 없고요. 과학적이고 고급지고 멋있는 단어를 문법적인 어떤 그런 이런 약간 감성으로 잡아서 명사절이니 동격절이니 형용사절이니 내 머릿속으로 이해도 안 가는 거 얘기 미친 듯이 해서 외워봤자 원어민들도 지네 모국어도 명사절이 뭐여? 이러고 있어요. 어휘는 자연스럽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문법, 막 토할 것 같은 용어는 배제하겠습니다. 제가 못 알아먹어서요. 그리고 제 수업에서 박혜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사실 콜로케이션, 연어입니다.
이 콜로케이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더럽게 잘 어울리는 단어에 미친 듯한 조합이에요. 너무 잘 어울리니까 지들끼리 패거리로 다녀요. 뭐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잘 다녀. 잘생긴 남자, 예쁜 여자는 괜찮은데 잘생긴 책상이 다소 구린 현상? 그런 거예요. 이걸 갖다 우리는 미친 듯이 문법으로 번뇌하고 학자스럽게 날개를 푸드덕거리고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애들이 패거리로 물켜다니는 단어를 하나씩 다 해체해가지고 이게 무슨 성분이고 이게 뭐야. 이런 식의 강의를 저는 굉장히 배제하는 스타일입니다. 되게 싫어해요, 제가 그거를. 외울 거는 외워줘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문법은 사실 이게 제일 짱을 먹습니다. 여기 써져 있는 거, 제가 여기 써놓은 것만 완벽히 알아도 토익 문법 문제 웬만해서 우리가 이렇게 망하지 않아요. 품사는 노동입니다. 외우셔야죠. 데스크가 딱 떨어지는 책상이죠. 그러면 딱 떨어지는 책상이면 딱 떨어지는 단어를 뭐라 그러게? 명사. 그러면 it은 먹다죠. 다로 끝나니까 행동이니까 동사. 이딴 겁니다.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머리에 떡 갖고 태어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 이게 부사인 게 이해가 안 가요. 명제가 삑 어긋나죠. 누가 부사라는 걸 이해합니까? 아, 얘는 몸뚱아리가 부사구나. 그냥 이런 거예요. 단수 복수? 하나짜리 명사는 앞에 어가 붙고 동사는 여러 가지일 때는 뭐 명사는 여러 가지일 때 복수일 때는 북에서 복수되고 근데 동사는 거꾸로 갖고 s 붙인 게 단수 p가 나오고 그래서 he go가 아니고 he goes 막 이런 거. 능수동태는 농약이에요. 폭탄이죠. 능수동태는 토익은 상대평가라는 얄딱구리한 지표가 있는데요. 내가 오늘 토익에서 가장 점수가 안 좋게 나올 거야. 내가 오늘 토익 왕으로 구릴 거야. 이랬을 때 그걸 원하시면 이거 싹 다 한 2-3개씩만 틀려주시면 어마어마한 감점을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야, 이렇게까지 점수를 구리게 줘야 되냐? ETS 토익? 이렇게까지 나한테 구리게 줘? 정말 환멸이 난다 싶은 걸 원하시면 이것만 쏙쏙 골라서 틀려주시면 고급진 문제 한 10개 틀린 효과를 분명히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능수동태 구별 못하면 끝장납니다. 진짜 이거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문제로도 설명을 해줄 예정입니다. 자동사, 타동사의 구별. 정말 암기의 끝. 봐봐. 토익에 나오는 개수가 포션이 극악무도해. 그래서 타동사라고 하는 거 이만큼 나와. 이 중에서 자동사라고 하는 궁상 맞은 애들은 이 정도야. 보여? 우왕 타동사, 쪼꼬미 귀요미 핵귀요미 자동사. 어떻게 귀요미 외울래? 우왕 외울래? 이게 토익이에요. 내가 포털에 검색해보니까 자타동사 혼용인 어휘가 많던데 저렇게 가르쳐서 영어를 훼손해도 되는 건가? 영어 전체의 힘을 물어보면 누가 지금 떠들고 있는 저 포함 누가 토익 점수라는 걸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한국인이. 그렇게 규정도 없이 될 수 있는 걸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이게 토익 시험일까요? 아니요. 영어 신의 시험이죠. 불가능해요. 토익은 좀 편파적인 그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동사 나부랭이보다 자동사 귀차니즘을 암기한다는 걸 조금 인지해 놓으시고요. 자동사, 타동사의 가장 쉬운 구별은 목적어를 끄냐 못 끄냐, 전치사가 붙냐 안 붙냐 뭐 이딴 겁니다. method는 방법이란 뜻의 단어인데요. 저는 그 방법에 심하게 의존합니다. 영어로 하면 I depend on method. 완전 틀린 거예요. depend 완전 구리거든요. depend는 지 혼자서 개미 한 마리도 못 끌어요. 얘는 이유 없어요. on이 없으면 거의 뭐 산송장이야. depend on the method. 그리고 on은 여기서 위에라고 직독직해 정성스럽게 했다가는 진짜 뭐래? 이렇게 돼요. 개뿔 뜻 없어요. 그냥 depend on에서 on은 depend의 불완전한 구림을 메꿔주는 장신구예요. 근데 이 장신구가 얘한테는 산소 땡크지 그냥 폐피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on이 없으면 on 대용으로 upon도 이렇게 나부낄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외워야 돼요. 이런 걸 자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사가 전치사 세트를 이루는 경우에는 타동사처럼 목적어를 끌 수 있게 됩니다. 타동사 너무 많아서 외울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목적어를 끄는 동사들이에요. I, 주어가 동사한다, 뭐를, 여기서 를, 뒤에 붙는 요거. 근데 요거를 개뿔 못 끄는 걸 자동사라고 그러는데 자동사는 전치사가 붙어야 목적어를 끈다. 뭐 이거예요. 6번. 제가 아까 얘기한 연어는 살몬이라는 생선이 아니자 지금. 컬로케이션.
시중에 출간된 YBM 출판 도서 중에 박혜원 파워 보카라는 책이 있어요. 제 YBM 인강에도 그거 유료 강의가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연어 중에 정말 여러분의 실력이 도움이 될 걸 최대한 많이 넣었어요. 시중에 있는 책들이 부재한 어휘의 이 체인 현상을 미친 듯이 넣기 위해서 구현을 많이 했으니까 연어의 세계에 대해서 눈 뜨고 싶으신 분들은 그 도서도 한번 구경해 보시고요. A reservation, 예약이죠. 예약하다라고 할 때 make a reservation에서 make는 마력의 뾰로롱이지 이게 뭐가 있겠어. 누가 make를 만들다라고 정성스러움이 해석을 하겠어. 그냥 개뿔 예약하다고 분리도 안 돼 저거. Do a reservation 발음 미친 듯이 굴려도 구려. Make a reservation에서 make는 그냥 맞춤복 정장 수트핏이야. 장난 아니야. 그래서 make하고 reservation은 미친 듯한 연어야. call, location, 연상, 어휘입니다. 이걸 외워놓고 reservation이 빈칸 뒤에 대기 타고 있는데 ABCD 중에 make 있으면 넣으란 얘기예요. 그리고 왜 연어가 토할 것 같냐면 have a reservation도 돼요. 근데 have a reservation 뭐라고 해석하실 거예요? We have a reservation for 5 people here at your restaurant. 이렇게 하실 건가요? 그런 식으로 말이 지저분하게 나오면 우리는 지금 5인으로 예약이 되어 있는 상태다가 될지 몰라도 have reservations about 이때 뭔 뜻인지 알아요? 주저하다, 망설이다. 예약? 누가 예약이야? have reservation about은 주저하다, 망설이다. 토할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문법을 들이붓는들 될까요? 아니면 한 번은 누군가 가르쳐줘서 배워야 본인 거가 될까요? reservation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약만 되는 애가 아니에요. 의구심과 주저함이란 뜻이 있는 애고요. 그걸 끄집어내주는 동사 괴물이 have예요. 그럼 have a reservation about이 뭔 뜻인지 알아야 해석이 똑바로 되죠. 이런 게 collocation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잘난 척 해대면서 꼴에 다른 파트 눈 뜨고 주무시는 주제인 제가 파트 5 2분에 푼다고 그렇게 잘난 척하면서 990점 만점을 부지기수로 저는 갖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갖고 있는 정황에서 어떻게 제가 문장을 완벽하게 원어민처럼 읽겠어요? 저는 빈칸에 빵꾸 뚫린 부분 주변을 봅니다. 그래서 주변에 정답 나올 거에 흥분감을 느끼게끔 미친 듯한 암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암기를 해놨기 때문에 뒤에 이거? 그럼 예. 앞에 이거? 예. 이렇게 세뇌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의심이 가득 차서 이거는 내용을 읽어야지 이건 영어를 훼손하는 거야 라는 정확한 이론의 반대이며 저는 빈칸 앞뒤가 구려지면 다 읽어봤자 말짱 꽝이라고 보는 주의입니다. 빈칸 앞뒤 보고 저는 30문제 중에 27문제는 반드시 풀 수 있으며 두세 문제만 고민하려면 하겠습니다. 시험장 가서. 이 힘을 반드시 맛보시기 바래요. 그래야 점수가 오르죠. 오늘의 연어. Make a reservation. 이거야말로 무념무상의 끝판왕이다 진짜. 너무 좋아 진짜. 물론 토 나와. 너무 좋아. 근데 너무 토 나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좋은데 너무 토 나와. 그래서 왜냐면 외울 때 너무 토 나와.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니? 짜증이 찍찍 나. 근데 외워놓잖아? 토할 것 같아. 쾌감이 있어.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공부했나 보다 싶어. 내가 지금까지 했던 무수했던 깨져가면서 했던 직독직해야 나의 독해려가 나의 읽기 번뇌야. 뭐야 이게 다 이렇게 돼버려. 형용사는요. 명사를 꾸미는 놈입니다. handsome man처럼요. 근데 형용사인데 전치사 붙는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이거 아무나 못해요. 형용사인데 바로 뒤에 전치사 붙는 거는 악의 받침 암기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참고로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들이 명사를 못 꾸미는 것들은 아니고요. 재주가 좀 너무 심해요. 그래갖고 명사 꾸미는 거 되게 잘하지. 야, 근데 내가 명사만 꾸밀 수 있냐? 나는 전치사랑도 놀지? 약간 이런 거예요. 이게 전체 형용사의 10%도 안 돼요. 괴물 같은 덩어리예요. 읽어볼까? 뭐뭇을 유념하다, 염두에 두다. Be mindful of. Be mindful of. 너무 장난 아니야. 뭔가에 대해서 열정 쩐다, 열성적이다. 읽어볼까? Be enthusiastic about. Be enthusiastic about. 우리 여기서요. 시잘데기 없는 번뇌는 필요 없어. 얘는 왜 of야? 얘는 왜 about이야? 평생 답을 못 들어. 아무도 얘기 안 해줘. 그냥 뭐래. 원래 올리는 거야. 이게 다야. 뭐뭐를 책임지다 유명하지? Be responsible for. Be responsible for. 뭐뭐에 대한 자격이 있다. Be eligible for. Be eligible for. 근데 eligible은 명사도 꾸밀 수 있고요. 얘가 문법적으로 아까 이 노를 to 동사 원형처럼 to 동사 원형도 그렇게 더럽게 좋아해. 근데 전치사 to는 아니다. 그래서 외울 때 to 동사 원형까지 악에 받쳐 암기해야 돼. 뭐뭐로 일정이 잡혀있다. Be scheduled for.
be scheduled for. 그리고 be scheduled to 동사 원형도 열나 유명함. 장비나 뭔가가 서로 호환되다 be compatible with. be compatible with. 그리고 마지막 뭔가에서 면제되다. 뭐 세금 같은 거 면제. be exempt from. be exempt from.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근데 정말 좋은 거예요. be mindful of. be enthusiastic about. be responsible for. be eligible for 아니면 eligible to 동사 원형. be scheduled for 아니면 be scheduled to 동사 원형. be compatible with. be exempt from. 내 실력 잊지 말고 또 외우고 이렇게 하면 돼요. 토 나와 진짜. 이거는 뭐냐면 형용사 뒤에 전치사가 아니고요. 아, 나 진짜 토할 것 같아. 근데 이게 외워지니까 이렇게 빨라진다. 뭐야 이게? in person은 사람 아내라고 해석하면 망하지 않아요? 직접이라고 해석하지 누가 이걸 사람 아내라고 합니까? 부사 personality를 원어민들이 미친 듯이 뜯어놓은 거예요. 이런 미친 짓이 된다고요. 그래서 전치사 특정 픽한 거랑 어휘가 비비면 하나의 형용사나 부사 같은 괴물 덩어리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걸 문법적으로 쪼개서 생각한다고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속도는 진짜 at이 좋은가 보다. at 무슨 speed, at 무슨 pace. 정기적으로 basis는 곧 죽어도 on인가 보다. on a regular basis. on a regular basis. 토 나오네. basis랑 비슷하게 간격으로 들어가는 interval은 또 짜증나게도 at을 좋아한다. at a regular interval. at a regular interval. 어머 어떻게 토 나와. 쉬움과 함께인 줄 아는데 더불어 사는 사람이 아니다. easily를 괜히 뜯은 것이 with ease다. 이건 내가 고민해봤자 개뿔 답이 없다. with ease, easily, in person, personally, 속도 나부랭이 뭐, at 무슨 pace, at 무슨 speed. 맞지? 근데 basis는 뭐라고? on이라고. 근데 인터벌은 뭘 좋아해? at이라고. be mindful of라고. 뭐뭇을 염두하다. 토 나온다고. be mindful of라고. be eligible for이라고. 안 된다고. 그리고 considerable은 상당한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상당한 증가 감소, 상당한 변화, 그냥 명사 하나 꾸미는 게. 근데요, 자매품으로 비슷한 뜻 중에서요, 배려심이 작살이다라고 할 때 considerate가 있어요. 걔는 over랑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considerable로 해놨어요. 고민할 조차 필요가 없게끔. 모든 직원들은 반드시 이걸 염두하고 보고 제가 할까요? compliant는 동사일 때 comply입니다. 규정을 준수하다. comply 뒤에 뭐였죠? with. 그럼 이게 형용사로 바뀌어봤자 이거는 똑같이 집어를 못 거쳐서 with입니다. 이걸 외우고 풀라고 한 거지 이 문제는 제가 해석을 미친 듯이 해보라고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제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8번. 속도라고 감히. 우리가 속도를 만났네. 속도를 앞에서 끄는 거 이유 없이 보다 미친 듯이 예시다. 근데 그걸 모르니까 괜히 up인가? slow, with 이러고 있는 거야. with 함께 over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러니까 답이 안 나와. 전치사는 해석이 없이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들이붓는 영작의 패턴일 때도 되게 많기 때문에 이걸 갖다 하나하나 해석하면 안 돼요. 이게 잘. 전치사는 외워야 된다. 자, 오늘의 복습 퀴즈. 박혜원이 현강 수업에서 할 때 오답 노트를 작성하란 말을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요. 오답 노트 작성할 때 제일 좋은 건 문제를 다 오려서 베껴 쓸 거면 그냥 문제지 오려갖고 갖고 다니는 게. 그리고 문장을 그대로 구현해서 쓰시면 그 문장에 본인이 매몰돼 버려요. 이런 문장의 형태 아닌 거는 개뿔 응용이 없어지죠 오히려. 그래서 외우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짤뚱하게 퀴즈 형태로 하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정답 부분을 옆에다 써놓고 외우는 게 좋죠. at pace 전에 동사는 시제보다 능동태 수동태가 중요하다. 능동태 수동태. 그 다음에 at pace. 그리고 규정 준수하는 거 뭐라고? 아 이유 없어 그냥 with야. be mindful 뭐라고? 염두에 두는 거 over라고. 그리고 participate 저거 혼자 쓰면 죽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participate in. notwithstanding, despite 동의어. 전치사. 몸에도 불구하고. 근데 전치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실제 영어에서는. 근데 토익에서는 주로 전치사로 나와서 주로라는 말을 제가 살짝 붙였지만 전치사스럽게 외우셔도 무방해요. with respect to 이거 주저문한 거 뭐라 그랬더라? regarding하고 뭐 이딴 거 동의어로 전치사. 이런 거 복습부터 하세요. 그리고 오늘의 숙제 파일이 있어요. 이거 결제하신 분들. 숙제 파일을 인강의 마이 클래스룸에서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거대로 이 강의에 해당하는 숙제를 꼼꼼하게 진행하세요. 외울 단어도 넣어드릴게요. 그래서 꼼꼼하게 진행하시고 오답노트 똑바로 넣으시고요. 저처럼 풀 수 있게끔 계속 연마하세요. 뭐 양치기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요. 이제 아까 얘기해 준다 그랬잖아요. 아까 필기본 개뿔 필요 없다 이 수업은. 뭐하러 필기를 해. 수업 중에도 필기하면 난리치는데 저는 멀티태스킹 하면 안 된다고 맨날 얘기하면서.
문제지가 깨끗해야 나중에 다시 풀어보지. 거기다 다 적으면 어떡해요. 알록달록하게. 그래서 냅두세요. 그냥. 오답 노트 이런 거 깔끔하게 딴 데 정리하시고. 필기본 아까 이런 거 있지? 이런 거. 이런 것도 다운 받고 싶고 왜 초반부에 앞에 제가 팁 같은 거 올린 것도 그냥 좀 썼으면 좋겠는데 언제 다 써? 박혜원 파워토익 카페가 있어요. powertoik.com 가입하세요.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무료 샘플로 이 한 강의가 노출됐다고 하면 무료 강의 학생들도 저는 되게 애정하지만 규정상 저작물이기 때문에 무료 강의로 보시는 분들한테 자료를 필기본을 전체를 다 드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유료 수강생님이 입증이 돼야 될 거고요. 파워텍닷컴에 가입을 해요. 그래서 가입 승인이 떨어지도록 기다려. 그 다음에 가입 승인이 떨어지면 카페에 회원수도 엄청 많고요. 저 여러분 YBM 랭킹 전국 1위 강사입니다. 수강생 진짜 많아요. 그래서 되게 섹션이 많아요. 이 중에서 인강 수강생용 등업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다 본인의 인강 수강증을 올리세요. 그러면 사람이 수작업을 하니까 시간이 좀 걸려도 최대한 등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등업이 되고 나면 800 플러스 단기 완성 메뉴 게시판을 그 다음에 찾아요. 그래서 단기 완성 메뉴 게시판을 찾아서 이 30강 전체 중에서도 순차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필기본을 다운받을 수 있어요. 단 필기본에 락이 걸려 있을 거예요. B번. 그 B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 게시판 안에 제가 써놓을게요. 그대로 당황하지 말고 하셔서 필기본 적느라고 시간을 쓰는 행동은 안 해주셨으면 합니다. A씨를 짧게 가리키는 거로 유명한 강사인데요. 그래서 박혜원은 펄5가 지대로다. A씨는 되게 안 가리켜준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A씨를 20분 가리켜도 2시간 배운 거랑 맞짱뜨게 하겠다는 게 제 주의예요. 그래서 길게 가리키지 않아도 저는 잘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박혜원의 A씨는 따로 뺄 수 없나? 혹은 R씨하고 어떻게 되나? 그게 아니고요. 800점을 도약하려면 A씨, R씨 둘 다 잘해야 돼요. 그리고 요즘 A씨가 더럽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강에는 또 A씨를 한번 하면서 균형에 맞춰서 하죠. A씨 했다, R씨 했다, C강씩 R씨 뭐라, 그 다음에 A씨 뭐라 이렇게 소몰이 하다 보면 정리가 잘 안 돼요. 알아서 균형에 맞춰서 넣어드릴 테니까 학습하실 때 A씨, R씨 숙제도 같이 해나가야 되니까 하루에 2~3강 이상 몰아서 하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마음이 급해도요. 한 강만 클릭을 하든 2강씩 클릭하든 숙제까지 완벽히 끝내는 습관을 반드시 기르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파트 1 A씨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